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2월 7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550명으로 가장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요. 특히 상반기에 850명을 뽑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형 신입사원만 해도 660명을 뽑아서 진짜 관심들이 많으신 거죠. 한국철도공사의 전형과정을 보면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다 아시겠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정말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에 맞추시면 되죠. 이제 2차 필기 전형입니다. 2차 필기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에서 직업기초능력 25문제, 그 다음에 직능력 평가 25문제라서 총 50문제를 1시간 동안 평가를 보게 되어 있고요. 직업기초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 직무 평가를 할 때는 이거 말고 각 직무별로 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도 물어보기 때문에 또 나의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기초 능력을 준비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하시는 직업기초 능력은 직무에서 준비하시는 직업기초 능력은 문제풀이 직업기초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냐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소개서를 보시면 사무 영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능력을 제외하고 정보 능력이나 조직 이해 능력 이런 또 NCS의 직업 기초 능력을 포함해서 5개가 필수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무별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다른 방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너무 쓰기 어려워하시는데요. 자기소개도 일종의 공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400 내지 800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기준으로는 200자 내지 400자죠. 그런데 주의사항에 나와 있지만 400바이트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탈락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400바이트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400바이트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800바이트 가까이 채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래도 많이 써져 있는 자기소개서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0자 가까이 다 써주실 걸 바라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뻔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가 나오면요. 문제, 거기다는 행동, 그리고 결과, 느낀 점이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800바이트를 쓰실 때는 이 4가지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할까 생각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이 800바이트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이다. 보통 저희가 할 때 15 내지 20%니까 여기서 20%라고 하면 한 80자 미만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보통 이제 한 40 내지 50% 정도로 쓰니까 50% 정도라면 한 200자 정도.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왔다도 한 30% 정도. 그리고 한 120자 미만으로. 그다음 느낀 점은 한 20% 미만으로. 80자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한 500자 정도 나오거든요. 좀 초반이 않습니까? 그럼 앞에 행동 같은 경우에를 한 15%로 줄이고, 문제를 15%로 줄이고, 행동을 한 40% 쓰고, 결과를 한 30%, 25분의 30%로 쓰고, 다시 느낀 점을 한 15%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총량을 맞추는 거죠.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내가 어떤 거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NCS 기초능력으로 써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NCS 기초능력으로 써야 되는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3가지를 보고요. 또 직무별로 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능력까지 포함해서 나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이 능력 갖고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회사마다의 인재상을 보셔야 됩니다. 인재상이나 회사의 비전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 키워드도 가지고 오셔서 쓰셔야 되죠.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내놓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비전이나 아니면 인재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식에 따라서 이제 쭉쭉 입력을 해서 쓰시는 거죠. 이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갖고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첫 번째 질문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또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2번, 처음 만났던 상대를 배려했던 것. 3번,
팀원으로서 동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 어떻게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업의 특성을 좀 유난히 어떻게 강조하는 걸 수 있죠.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소비자를 정말 밀착적으로 만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가 상당히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개인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에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개인관계 능력.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먼저 1번만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문제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했던 방법, 경험 이런 걸 쓰는 거지 않습니까? 딱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없다? 나 이런 게 없는데 공동체로서 하는 게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공동체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도 공동체 생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까지 모두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16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거를 가치를 중요하게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 학교에서 했던 가장 큰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이 문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자기소개서는요. 5년 이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 이내의 전제가 없어도 5년 이내의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급적 최근의 거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하셔도 답변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이런 데서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활동, 그러니까 과에서의 팀 프로젝트 활동 아니면 아르바이트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는 그냥 동아리 활동 그리고 팀 프로젝트 활동을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팀 프로젝트 활동 갖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문의를 하는 건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철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의 가치로서 어떤 느낌을 하냐? 그럼 첫 번째,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건전한 공동체 생활에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질문한 문제 자체를 그냥 써주시는 거죠. 나의 가치관을 할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써주시면 이걸로 벌써 한 70자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앞에 15%를 채우는 거죠. 70자에서 80자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을 쓰는 거죠. 이 문제의 행동은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거, 동아리에서 많이 겪는 거, 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게 우리 동아리가 열심히 과거에 했는데 요즘에 신입 동아리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내가 동아리 회장으로 아니면 총무로 부회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동아리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서 동아리 모집 어떤 행사들을 해서 동아리를 많이 모집해서 잘 됐다. 아니면 우리가 동아리가 어떤 공연하는 동아리인데 공연이 매년 하는 공연들이 우리 예산 문제가 어려웠는데 선배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건 내 팀 프로젝트니까 여기서 제가 쓴 거는 우리 팀원들이 보통 이제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다 각자 바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바쁩니다. 팀장과 팀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많이 바빠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중하게 그 프로젝트에서 일이 힘들었던 거죠. 이래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사례를 좀 썼습니다. 학과 프로젝트에서 팀장과 팀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팀장이 꼭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팀원들은 가중한 이제 프로젝트 업무를 받아서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과 얘기를 해서 제가 총무 역할을 자청해서 맡아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제 팀원들에게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프로젝트 과제 성과를 책정해서 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행동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결과는 근데 중요한 건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돼갖고 우리가 성과를 잘 못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후에 노력해서 또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요. 결과가 좋게 나온 긍정적인 걸 쓰셔야죠. 그래서 저 같은 이 문제에서는 진행상이 공유되면서 아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중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평가에서는 교수님에게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A+라는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느낀 점을 쓰시는 거죠. 문제 발생, 행동, 결과, 이제 느낀 점까지 쓰시는 거예요. 느낀 점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철도공사라는 기관의 인지상이나 비전상을 가지고 와서 한국철도의 비전상에서는요, 핵심 가치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소비자와의 소통, 뭐 이런 그 안에서의 노사 간의 소통 이런 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사실 매년 노사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또 이제 불만 컴플레인을 갖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소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철도의 핵심 가치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저는 한국철도의 핵심 가치인 소통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시고 쓰신다면 약 400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소서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2번과 3번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4번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의 미래가치, 그리고 본인이 직무에 지원한 거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식까지 노력을 해왔냐를 쓰시는 거거든요. 한국철도공사의 뭐 비전이나 미래가치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언급해 주시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나의 전문성과 내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학생이었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 내가 경력직인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 이 직무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았다만 쓴 것만 충실히 써주시면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어떠한 교육을 들었다, 직무 관련돼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교육을,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에, 그리고 이 직무에 이러이렇게 전문성 있는 인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신입 공채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한국철도공사를 지원하실 때의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한 개의 직무에만 지원한다, 두 개의 직무를 지원하면 뭐 불합격 처리가 된다, 400바이트 미만, 자기소개를 400바이트 미만을 쓰면 불합격이 처리가 된다, 신입 공채에 지원했지만 채용형 인턴이 아니죠. 체험형 인턴이죠. 체험형 인턴까지 함께 지원하시면 공채 탈락한 경우에도 성적선으로 체험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체험형 인턴 하시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원하실 때 또 일정량의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한번 질문사항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2월 7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입사원 공채 원서를 접수하니까 꼭 그 기간에 접수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길 바라십니다. 모르는 문제, 모르는 부분,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을 있으시면요, 이렇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좀 질문 주시거나, 가장 좋은 건 사실 댓글로 좀 질문 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좀 질문하기 민감한 부분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좀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알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입니다. 왜 좀비스라고 하냐고 자꾸 질문 좀 하시는데요. 좀 알면 되는 취업 비법에서 이렇게 비법들 해서 좀비스입니다. 앞으로 좀비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